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3년 겨울을 뒤흔든 이적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맷 도허티입니다. 토트넘은 여러 포지션 중에 항상 풀백 포지션에 약점이 보인 팀이었고 수많은 풀백들을 샀음에도 성공적인 영입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중 그나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던 도허티가 2023년 1월 토트넘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특히 콘테 감독 하에서 빛을 낸 도허티였지만 2023년 1월 토트넘이 페드로 포로를 영입함에 따라서 도허티가 팀을 떠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는 의외였죠. 그리고 그를 찾은 것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습니다. 3백을 운영할 때 윙백의 공격이 필요한데 딱 도허티가 적임자였던 것입니다. 과연 과거 트리피어처럼 맷 도허티가 라리가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9위는 호날두입니다. 호날두는 2021년 여름 12년 만에 맨유로 복귀했지만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 적은 출전 기회에 불만을 품고 테나흐 감독의 훈련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여론은 극도로 좋지 않아졌고 결국 맨유 경영진은 방출을 결정합니다. 호날두는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알 나스르와 계약기간 2년에 연봉 2,736억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축구선수 중 가장 많은 연봉이죠. 알 나스르와 계약 전 호날두는 어떻게든 빅클럽으로 이적하려 애를 썼습니다. 챔스 진출권에 있던 팀들에게 역제의까지 넣어본 호날두였지만 실패했고 결국 선택을 한 것이 중동행이었습니다. 8위는 코디 각포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네덜란드의 각포는 많은 클럽들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결국 각포는 리버풀을 선택합니다. 이적료는 770억. 당초 각포는 맨유행이 유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맨유가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논란을 일으킨 호날두와 결별한 맨유는 그의 대체자로 각포를 낙점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이 맨유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불렀고 아인토벤은 리버풀을 선택했습니다. 디오고 조타, 루이스 디아즈, 피르미노 등이 이탈해 공격진이 부족한 상황 속에 각포의 합류는 리버풀에겐 호재였습니다. 2022년 여름 맨유가 안토니와 계약하면서 그때의 계약 불발이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7위는 페드로 포로입니다. 토트넘의 취약점이던 풀백 영입을 2023년 겨울 전격 발표했습니다. 윙백도 가능하며 라이트백으로 활용도가 높은 포로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도움 1위를 달리면서 기대를 모은 공격형 풀백. 토트넘은 바이아웃이자 이적료 610억을 지불하고 포로와 5년 6개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 1월 중순에 계약이 모두 정리될 것처럼 보였으나 스포르팅의 완고한 자세로 늦춰졌고 1월 30일이 되어서야 6개월 임대 후 완전 이적으로 최종 사인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즌이 되면 이탈리아 리그에서 폭풍 성장 중인 우도지거 왼쪽, 오른쪽에 포로가 포진되면서 상당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위는 주앙 펠릭스입니다. 위기에 몰린 첼시의 그레이엄 포터 감독 그리고 2023년 1월 아틀레티코의 주앙 펠릭스가 남은 시즌 임대로 첼시에 합류했습니다. 임대료만 반 시즌 동안 무려 147억. 2019년 여름 아틀레티코 구단 역대 최고액인 1683억에 입성한 그는 시메오네 감독의 기용 방식에 불만을 최근 들어 품었고 사이도 썩 좋지 못했습니다. 첼시는 아스날과 맨유의 경쟁을 모두 물리치고 펠릭스를 품에 안았지만 데뷔전에서 펠릭스가 퇴장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뜩이나 부상자가 많은 첼시 입장에선 가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5위는 무드릭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스피드 드리블러 무드릭 영입에 성공한 첼시. 2001년생 측면 공격수로 주 포지션은 왼쪽 윙어지만 때에 따라서 오른쪽과 중앙 지형적으로도 포지션이 소화 가능합니다. 게다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니 흔히 언론에서 손흥민에 비교해서 언급되기도 합니다. 첼시는 1월 겨울 이적장에서 무려 8명을 새로 영입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영입에 쓴 돈이 나머지 유럽 4대 리그 전체 금액보다 이적료를 더 쓴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겨울 이적생 중 등록 가능한 선수는 단 3명. 비싼 선수로 따지면 무드릭은 3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이적료가 1340억이죠. 리버풀과의 데뷔전에서 화려한 발재간을 보여줬기에 첼시 팬들은 제2의 아자르 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위는 앤서니 고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EPL의 새로운 강자 뉴캐슬이 2023년 겨울 이적시장 1호 이적생으로 앤서니 고든을 영입을 했습니다.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을 착실히 밟으며 엘리트 코스를 걸어 유망주였고 에버턴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선수였지만 결국 고든이
훈련까지 불참을 하면서 뉴캐슬로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에버튼은 겨울 이적 시장 직전까지 선수 영입에 도달하지 못했죠. 가뜩이나 팀 내 중요한 자원까지 내준 마당에 리그 19위인 터라 에버튼은 구단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새 감독 션 다이치의 지도력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위는 엔조 페르난데스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면서 영플레이어상 수상한 엔조가 첼시의 파란색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인 1610억의 말입니다. 이는 기존 1위 잭 그릴리시의 이적료를 100억 정도 앞서는 기록. 경기 조율과 패스 능력은 물론 왕성한 활동량을 갖춘 역량이 많은 선수로 평가받는 그는 포르투갈 리그 벤피카에서 시즌 한 골 5도움을 올리며 유럽 진출 반시즌 만에 최대어로 떠올랐습니다. 첼시가 가장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적 과정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엔조는 월드컵 우승 후 우승 파티로 벤피카에 뒤늦게 도착을 했고 훈련 중 첼시 이적을 선언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벤피카 팬들도 첼시 팬들도 기분은 영 찝찝하죠. 특히 첼시 팬들 입장에선 과연 그가 1600억이란 스타성과 실력을 모두 겸비했냐는 것에 의문입니다. 조르지뉴의 5번을 올려받고 우승 요정으로 활약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위는 주앙 칸젤루입니다. 칸젤루는 겨울 이적 시장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깜짝 임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불화. 월드컵 휴식기가 끝난 이후 맨시티가 치른 10경기 중에 불과 3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칸젤루는 출전 시간이 부족하다며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칸젤루를 대신해서 나단 아케를 같은 자리에 기용을 했고 또 아케는 수정된 전술 아래 일관된 경기력으로 감독에게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6년 반 동안 말해왔듯이 선수가 떠나고 싶다면 그는 막지 않는다는 철학이 이번에도 발동이 된 것입니다. 대망의 1위는 조르지뉴입니다. 선수를 떠나보낸 팬들이 이렇게 만족할 만한 이적사가가 있을까요? 아스날이 이적시장 종료를 앞두고 뜻밖의 중원 보강에 성공을 했습니다. 데클란 라이스, 카이세도가 아닙니다. 첼시에서 주장 완전까지 달며 올 시즌 주전이었던 조르지뉴를 영입한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이적료 182억이란 알찬 가격에 계약을 했습니다. 아스날 팬들은 최근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인 분위기와 감독 아르테타의 선택을 믿는 편이지만 B클럽 주전 선수로는 수준이 모자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021년 발롱도르 3위, 유럽 올해 선수상을 받은 그지만 이탈리아의 유로 우승을 그저 목격한 것에 그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스날이 올 시즌 우승을 한다면 무려 19년 만에 정상에 서게 됩니다. 과연 조르지뉴가 이번엔 우승 멤버로 어떻게 활약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를 조롱하는 밈도 격파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00년대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드록바, 비아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만능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